안녕하세요. 분양 설명하는 남자 분명남입니다. 오늘은요, 규제지역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의무거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이제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거주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다양한 실제 사례로 넘어가면 오해하시거나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2년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조정지역 이상의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에 매수한 주택이나 분양권은 2년을 거주까지 해야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그러니까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선택적 소급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요점은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되었을 경우는 선별적으로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통상 비조정지역일 때, 그러니까 2년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매입했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했던 주택이나 분양권은 모두 2년 거주 요건에서 면제를 시켜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맞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이게요. 선별적으로 소급된다는 게 이것 때문인데요. 비조정지역일 때 해당 주택이나 분양권을 매수하는 바로 그 순간 무주택자였던 사람들에 한해서만 아까 말한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만약 계약 시점에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소급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즉 2년 보유가 아니고 2년 거주까지 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수억 원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뀐 지역에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다면 먼저 해당 주택이나 분양권을 계약했거나 또는 당첨됐던 시점으로 가서 다른 주택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본인이 포함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다른 주택이 없었다면 예스! 다행입니다. 그럼 해당 주택 하나만 잘 남겨놨다가 2년만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조정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바뀐 곳에 있는 본인의 주택이나 분양권이 계약 또는 당첨 시점에 다른 주택도 있었다면 이제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한 주택과 분양권은 조정지역 2년 거주 요건 규제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2년을 추가로 거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보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1주택 상태로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다 한들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보유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양도 차익이 커지면 매각할 때 양도 차익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 폭탄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못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규제지역이 계속 추가되거나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조정지역일 때 매수했던 주택이 비조정지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의무 요건이 사라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조정지역에서 2년 거주 요건이 붙은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는 나중에 비조정지역이 되더라도 거주 요건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규제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곳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의무의 선별적 소급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남들보다 더 유리한 정보 경쟁력으로 청약과 부동산 투자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